안녕하세요. 살까팔까TV 정기준 원장입니다. 네, 나승민 연구팀장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지는 못하는 시장입니다. 분위기가 오늘도 좋진 못했어요. 오늘도 역시 악재들이 나온 것 중에서 미국 채권금리 상승이 또 영향인가요? 네, 어제 또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특히 기술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도 장중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환율도 오르고 지수, 특히 코스닥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를 보니까는 뭐 코스피보다는 일단 안 좋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지선인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지라인이죠. 계속 이제 한 2주 동안 계속 이제 지지 역할을 하던 선인데, 마찬가지로 코스피 역시도 지지점이 계속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여기를 뚫고 갈까 말까, 뚫고 갈까 말까, 갈팡질팡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오늘의 하락은 좀 불안해요. 이거를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 어떤가요? 지지력이 강할까요? 뚫릴 가능성이 클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호재보다는 악재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뭐 미국 지수도 좀 양호하게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 특히 또 경기 부양책이 상원에서 통과를 됐기 때문에 향후 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거에 조금 더 시장이 주목을 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밸류가 높은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하락을 보였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시장은 크게 밀렸다가 쭉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지를 받은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하고 한국 코스닥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게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지지는 지키고 있어요. 여기 한 2주간의 지지는. 네. 그렇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털렸죠. 그 지지가 털렸었다가 이 지지가 지난주 목요일날 털리고서 그 다음에 금요일 시장에 지지를 받고 쭉 올라왔는데, 자, 나스닥이 이 본격적인 지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오늘 새벽에는 무너질 건지, 현재 나오고 있는 아시아 증시에서 그 시간대 이슈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은 지금 뭐 중국 본토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금리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부양책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채권 발행들이 많아질 수 있다.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이 오늘 밤에는 또 조금 하락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나스닥은 좀 조정세를 더 보일 수.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도 보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 플레이를 하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 이렇게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올라가니까는 다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석유회사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투자은행 주로 다우에 네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결국 뭐 인플레 관련된 종목들이 네. 좋은 모습을 그러다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버텨주고 있는 거고, 나스닥은 오히려 기술주가 많으니까는 약간 디커플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좀 카피가 되는 모습인데,
코스피는 애매하게 다우하고 나스닥 그 중간 사이 정도에 네, 네. 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말씀 주신 기술과 정통 산업과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코스피를 본다면,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코스피는 지지가 될지, 아니면 좀 털릴지. 네, 어떻게 일단은 지금 강력한 지지선은 61선, 뭐 코스닥은 120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 개인들 예탁금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62조까지 지금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50대까지로 좀 좁혀진다라고 하면은 좀 심리적으로 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채권 금리는 이미 좀 한 차례 급등을 했고 또 미국 연준에서는 이걸 좀 자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준 FOMC 회의가 이제 다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다음 주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은 지금 나올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뭐 미리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11일 날 있는 이제 ECB라고 하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어떤 금리에 대한 뭐 모멘텀이라든지 힌트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조금 안정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 자체가 국채 상승이거든. 미국채 금리 상승. 그것이 기인된 것은 인플레인데 이게 한번 뭔가의 계기로 확 터져 나와야지 끊고 갈 텐데요. 네네. 있나요? 뭐 어떤 디레이를 기다리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오늘 또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이유는 뭐 지금 중동에 약간 정치적인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뭐 예멘이라든지 사우디하고 서로 이제 폭격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장중에 또 뭐 중동산 그 원유가 뭐 $70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금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채권 금리가 조금 안정화될 수가 있고요. 지금 4월 달은 원유 생산을 동결했지만 5월 달은 좀 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조금 유가가 좀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채권 금리가 좀 잦아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랍권 정세가 안 좋은 바람에 국제유가 오르면서 인플레가 짙어져서 그 영향이 더 네네.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례적 요인이라면은 지수는 반등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오늘 또 장중에 나오는 바람에 하락폭을 좀 키웠고요. 일시적 요인으로 해서 다시 좀 안정화된다 그러면은 뭐 지수는 강력하게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털릴 가능성이? 일단은 뭐 한 차례 털릴 수는 있지만은 저는 뭐 급하게 하락하거나 그렇기보다는 지지 테스트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채권 금리 상승인데 제가 아까 질문한 것도 실제로 이게 일시적인 유가도 추세적인 상승, 인플레이션을 주요 지표들을 얘기할 수 있는 뭐 곡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추세적인 급등 추세란 말이죠. 사실상 지난 투자 전략이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금리가 올라갈 때 이게 단기적으로 그 부분이 이슈될 때는 시장이 그 단계에서는 하락하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뭔가 우리가 털어내고 가야 하는 근본적인 어떤 이슈점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갈 게 예측이 안 된다든지 이제 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없다 이런 얘기들 말고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 이게 불확실하다는 것 자체 때문에 더 오르는 거거든요. 채권 금리가. 그런 불확실성이 그냥 아예 수면 위로 올라버리면은 나와버리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수면 위로 뭔가가 드러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일단은 그 미국 금리가 이제 10년짜리죠. 이제 트레저리 본드라고 하는데 이게 상승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이게 최근에 급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전체 시장에서 좀 텐트럼이 일어난 거고요. 일단은 열어놓은 거는 지금 1.9%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2% 이상은 미국 연준에서는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차라리 급등을 해버리고 한번 터져주고 다시 안정화되면은 오히려 금리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에서 신경 쓰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17, 18일 FOMC 회의를 하면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아니면 수익률 곡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기 금리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좀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기적으로 금리가 이 수준에서라도 지금 급등이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더라도 시장은 다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17일, 18일이라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은 오히려 17일, 18일 이전에 시장은 어떤 액션을 안 취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전에는 좀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세를 잡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막 반면에 오히려 좀 그 중간중간에 다른 악재들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추세가 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어요. 이게 뭐 당장 내일 하고 모레 반등하고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반짝 반등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틈에서 치고받고 하는 사이에 뭔가의 악재가 겹쳐서 나타난다면은 금세 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FOMC가 열리는 17일, 18일이요? 네네네. 국내 시간으로.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일단 좀 태도가 보수적으로 좋은 것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그 미국은 지금 백신 맞는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대부분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과 지금은 이제 싸우는 거는 미국 국채금리 급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레로 인한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차실현이냐, 그러니까 수급적 요인이냐, 아니면 경기 정상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냐, 요 중간이 지금 겹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어떤 추세가 지금 잡히진 않고 있다. 이렇게 그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보면은 딱 17일, 18일이 아니어도 그 전에 뭔가의 기미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시장이 어떤 등락을 보일지 모르고 일시적으로 지지를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는 하지만은 그래서 저는 뭐 지난 투자 전략에서도 15일 중순 이후 다다음 주 정도를 다음 주를 지나면서부터를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음 달 어닝 시즌을 앞두고 미리 좀 시장에서 큰 종목들 중심으로 반영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실제로 17, 18일까지 지금의 이런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불안불안한 움직임이 안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그런데 일단 조금 다만 약간 우려되는 거는 이번 주에 미국에 또 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금리가 어느 정도 또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미국 단기채가 안 팔렸던 거죠. 입찰에서 입찰이 안 생각보다 좋았던 안 거죠. 좋아서 급등을 했죠. 그러면은 이번 주에 또 예정이 돼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겠네요. 네. 그게 뭐 이번 주 중에 예정인데 또 그거 역시도 지나가게 된다면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 단기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면 그래요. 오히려 그래서 해소하고 갈 수도 한번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지를 받는 것도 피가 말리죠. 네. 이게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것도 전체적인 시장인 거지. 개별 종목들을 본다면 무너지는 종목들은 많이 무너져서 차라리 한번 그런 것들이 한번 터져서 쭉 한번 빠져주고 나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뭔가 수급의 질서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정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렇다 메리트가 있을 만한 가격권까지 조정이 다 없거든요. 어느 증시도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지금처럼 막 지지부진하게 이거는 뭐 물리는 것도 아니고 종목을 어떻게 뭐 좋은 종목을 저가 매수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더 예상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항상 그렇지만 시장이 한번 폭 빠져주는 게 오히려 더 네, 차라리 이후에 깔끔하다. 네. 분석이 돼서 자, 저희가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중순 이전에 한번 크게 아래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뭐 당장 이제 뭐 내일 반등을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관점이라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위험 관리에 주력을 하는 건 맞기는 한데, 그러면 이런 기회에 또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한 종목들도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관련주들,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은행주들이 조금 유망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이제 반도체 쇼티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SK 하이닉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탄력이 뭐 삼성전자보다는 좀 나을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 지금 다시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 저가 매수 들어갈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시장이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한다면 차라리 이렇게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할 기회도 되겠네요. 네, 뭐 올해 실적 말고 내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PE가 한 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저평가 지금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지금의 국면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채권금리 상승, 금리 상승의 수혜주, 은행주 또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3월 8일 이슈 종목 분석 첫 번째로 분석해서 드릴 종목이 바로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지난달에 실제로 유튜브 통해서 투자 전략하고 저희 특집 시황에서 또 유망주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좀 변동은 있었지만은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좀 어떻게 보면은 잘 선정되었던 추천주지 않았나 또 싶은데, 자, 우선은 지금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원체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국채금리는 유지가 되더라도 그 국채금리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 하락세가 멈추고 시장이 다시 반등세로 돌아왔을 때도 이런 KB금융 같은 은행주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제 국채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외인이나 기관들이 들어온 수급들은 시장 조정을 좀 염두에 둔 해치성 물량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채금리에 연동이 된다고 많이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안정화되면은 조금 하락할 개연성은 있고요. 다만 지금은 국채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플레이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채금리 상승이 추세적으로는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일단 전제로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 그것을 반영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네네.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나면은 재차 시장은 반등을 할 거고, 시장이 재차 반등을 하더라도 채권 금리 자체는 좀 점진적인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있을 거기 때문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네네. 상승 추세는 기대할 만하다. 다만 일시적으로 좀 다소 채권 금리가 안정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에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해치성 물량들이 좀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살까요, 팔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살까 의견이시고요. 자, 그러면은 1년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생각할까요? 일단은 금리는 순차적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음. 경기가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우려 때문에 올랐지만 과거에 보면은 경기와 어차피 금리는 연동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 말 뭐 내후년까지 금리가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이슈가 또 뭐냐면 작년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예비성 충당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충당금에서 다시 벗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배당을 좀 많이 줄였는데 지금 올해는 배당을 다시 원복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로 했을 때는 연평균 한 6에서 7% 정도 배당 수익을 또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좀 살만하다. 저는 오히려 의견이 중장기적으로는 살까 의견이고 네, 뭐 단기적으로는 좀 좀 더 올라간다면 조금 더, 오히려 네네. 팔까 의견일 수도 뭐, 있다. 만약 보유하시면 조금 더 올라가면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면 주가 상승 시 분할 매도가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라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을 네. 것 같네요. 네. 배당 수익도 배당 수익도. 기대가 되는 게 있고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조영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금융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짧은 관점에서 들어갔을 때도 어떤 수급 동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금리 상승기에 있어서의 당장의 모멘텀 그것만 따졌을 때 단기적인 추가 급등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일단 미국 금융주가 사실 2월부터 거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국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힘을 못 썼거든요. 덜 올라요. 예, 덜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글로벌 시장 주종으로 국내 가격적인 매력이 좀 눈에 띄게 좀 올라오는 산업군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각이 많이 됐죠. 은행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부각해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력 있는 위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네. 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모멘텀 그리고 재료의 이런 가치들까지도 생각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KB금융 같은 경우에 사실 스윙이나 뭐 아주 짧은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관점을 갖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6개월, 3개월, 1년? 일단 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은행주 성격을 띈 종목들은 최소 6개월 이상, 뭐 길게는 6개월 이상이요? 1년 이상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야지 그래도 기대할 만큼 수익률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은행주가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 3사이클을 좀 놓고 본다면은 이거는 장기 보유해야지 승산이 있을 법한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죽는 산업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저금리 기조로 계속 오랜 기간을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내려갈 저금리도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따져본다면은 그리고 뭐 주택 관련돼서도 약간 규제가 있었었고 대부분 이제 은행에 우려스러운 것들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진짜 뭐 3년, 5년 이렇게 보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살 집을 만약에 약간 투자 겸 해서 산다고 했을 때 그거를 막 6개월, 3개월 보고 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양도세 문제도 있긴 하지만 KB금융도 약간 그런 관점일 것 같아요. 안전자산 형태로 해서 보는 관점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살까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KB금융하고는 오늘 좀 성격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다음 종목 이트론입니다. 자,
나성민 연구원장님 나와주세요. 뉴트론이 뭐 무섭네요 주가가. 일단은 지금 러시아제 백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맞아요. 그때도 한번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춘천에 있는 회사인데 한국코러스라고 거기 이제 지분 일부 투자했던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1차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을 나왔던 거는 백신제가 지금 쇼티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사실 처음에 러시아제가 나왔을 때는 임상 3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 전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달에 세계 권위 있는 학술지에 91% 이상 예방률이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러시아제에 대해서 수요들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또 이슈가 오늘 한 차례 더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트론 지난번에도 분석을 했었었는데 그때 어떤 의견이었는지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잠시 후에 조영욱 센터장한테 물어보면서 가겠고요. 이때 올라갈 때도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또 시장이 불안하고 전반적으로 좀 조정 약세장이다 보니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좀 수급이 좀 붙는 모습이고요. 이게 넘어설 거냐 안 넘어설 거냐가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또 넘어서지 않을까. 물론 넘어선다. 전제는 이제 장이 또 조금 지지부진하다라는 전제가 있지만 일단은 요번에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한 차례 더 돌파하면서 강하게 한번 시세를 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자 대표 종목이 뭐였죠? 화이자가 SK 케미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종목이 크다 보니까는 크게 반영은 안 됐었던 것 같고 지금 살까 의견도 네, 일단 살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플레이가 좀 가능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단기 플레이로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익성이 만약에 러시아산 백신 판매가 진짜로 급증하게 됐을 때 이트론에도 실질적으로 수익성은 많이 있나요? 일단 지분 가치가 좀 늘어나긴 하지만 그 이트론하고 EID라는 종목이 같이 한 100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가치는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자산 가치는 좀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고요. 다만 단기 이슈, 모멘텀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살까 의견이었고요.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지난번에 이트론 한번 했잖아요. 네네. 이때 의견이 어땠었죠?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좀 지분 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좀 미비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살까지만 추후에는 좀 빠른 시점에서 빠져나오자 하는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고서요. 네. 그러고서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요. 거의 반토막 났었다가 지금 재차 상승인데 너무 무서워요. 그래도 살까요? 팔까요? 살까요? 저는 살까. 저도 단기 관점에서 살까요. 단기적으로는 살까 의견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계속해서 좀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찾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재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북중미나 동남아 국가에서 백신을 계속해서 좀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유럽 의약품에서도 또 심사를 좀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졌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보자면 그래도 한동안은 조금 이 재료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올라갈까요? 저도 일단 전고점 한 차례 좀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1,500원? 1,300원?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지난 고점을 뚫어내게 되면 저는 한 1,400원 지난 언제죠 저 기간이? 예, 그 기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016년 네. 또 요 가격까지도 넘볼 거다. 네, 이거 좀 어렵긴 합니다 종목이 상당히. 살까 의견이긴 하신데 많이 위험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위치에서도 올라간다면 진짜 50% 이상 수익이
단 며칠 만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시에 매도가 안 된다면은 진짜 뭐 한 1, 2주 사이에 반토막이에요. 그래서 위험 관리는 좀 철저히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투자 비중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로또를 1,000,000원어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논리로 보신다면은 좀 그렇게 많이 사지 마시고, 그리고 더 올라가더라도 그냥 더 올라가는 거는 남의 떡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차익 실현하는 게 이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게 그냥 내려갈 때도 이거를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데도 계속 들고 있는 거는 너무 안 좋죠. 그때는 손절가, 정해놓은 손절가를 이탈한다면 가차없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의견 고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애니능률입니다. 왜 올랐을까요? 정치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연구팀장님, 이것도 뭐 무시무시하게 오르는데 네, 정치 관련주죠? 일단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창당을 하나요? 일단 뭐 입당을 입당을 하든지 창당을 하든지 일단은 뭐 12월 달, 1월 달에 뭐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설들은 있어서 얘기가 있었었다. 네, 그래서 아마 정치에 입문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퇴하자마자 폭등인 거죠? 네, 사퇴하고 그날부터 이제 급등이 나왔고요. 사실 애니 능률은 뭐 오늘 공시도 나왔지만 뭐 관련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일단 무슨 관련이에요? 뭐 대주주가 이제 한국 야쿠르트인데 거기가 이제 윤씨, 파평 윤씨, 파평 윤씨라고 해서 급등주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관련 없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선 뭐 아니면은 무슨 보궐선거 이런 선거 관련주들은 인물 관련주, 누군 뭐 동창, 뭐 서울대 동문, 뭐 이런 식으로 동문 이런 인물 관련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올라가거든요. 사실 그렇게 연관성은 없지만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이 더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다시 올라온 만큼 내려오긴 하겠죠. 네, 뭐 제자리를 다시 찾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과거 선례들을 좀 보면은 인물 관련주로 엮이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올랐던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관련이 없다라고 공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게 예측될 부분은 아니지만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대선 테마로 엮인다 그러면 10,000원은 넘을 거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예측이 좀 관련은 없지만 과거 선례들을 보면은 뭐 10,000원 이상은 한번 찍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10,000원까지 한번 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신데. 네. 자, 그럼 고점이 어디든 간에 20,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그 이후에 떨어진다면 얼마까지 떨어질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떨어진다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고 하면은 한 5,000원권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높죠. 5,000원권까지는. 네. 급락은 보통 이제 나오더라도 예전 저점 혹은 예전 주가로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아직도 뭐 기대감들이 있고 시장에서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뭐 5,000원권까지는 한번 다시 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급등세가 멈추고 본격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그럼 보통 뭐 이제 절반까지는 빠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위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경우에는요. 각자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욕심 덜 내고 미련 덜 갖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실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로 지금은 대응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 살 가격을 주기는 좀 무리해요. 네, 사기는 좀 지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네, 알겠습니다. 조영욱 트레이딩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자, 이거는 오히려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감각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흔들고 갈까요?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면 한번 흔들고 갈까요? 그냥 바로 갈까요? 저는 한 차례 흔들 거라고 좀 보이는 게 지금 이제 경고 종목 지정됐고 오늘로서 경고 종목 지정이고 이제 조금 더 오르게 되면
단일가 매매가 이제 3일간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단기간 좀 지난 1차 파동 때 움직인 종목들을 바로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끌어올리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좀 찾아낸 것 같아요. 이제 세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지금 단기간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한 차례 정도 여기서 갭으로 떠서 출발한다면 한 차례 좀 조정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조정이 발생은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밀릴지는 또 모르죠. 그렇죠.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대략.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어제 이제 갭을 발생한 위치까지는 좀 열어두어야 되고요. 6,000원 정도요. 부분까지는. 네, 그러면 거기서 지지 받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애니능을 뭐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아올리는 성격의 종목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계단식 패턴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종목들을 좋아하지,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좀 제자리로 오는 경우가 좀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패턴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패턴. 뭐 많이 있습니다. 종목들 사실 정치 테마주 성격으로 좀 보고 있는 거는 서현 탄메탈이라든지 뭐 이것도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이제 주죠. 학연 쪽으로 이제 관련 게 많고, 아까 이제 혈연 쪽으로 보시는 게 많고. 이미 그거 관련돼서 그거 관련 아니었어도 이렇게 오르진 못했을 거잖아요. 네. 서현탄 메탈이 3,000원 하던 게 4배는 이미 올랐어요. 4배 올라 있는데 작년부터. 근데 지금 앞서 보셨던 애니능률은 그동안은 반응이 없었다가 이번에 부각이 된 거죠. 네. 새로운 스타로 등장을 했는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서현탄 메탈 이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통적인 관련주가 더 올라갈까요? 네, 만약에 애니능률을 뭐 지금 매수 단가 5,500원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조금 더 트레이딩 성격으로 끌고 가시는 걸 권해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3연상인 상태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긴 당장은 합니다. 부담스러워.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까 그 종목이 낫겠고, 만약에 서현탄 메탈? 다른 성격의 정치 테마로 접근하면 차라리 지금 현실적인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쪽, 말 안 하셔도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관련주 네,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거죠? 보시는 게 뭐 오히려 있을까요, 종목?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성격으로는 에이텍이라든지 에이텍 TN, 동신건설 같은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에이텍보다 에이텍 TN이 더 TN이 조금은 베타값이 높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흐름이 조금 있었었네요, 지난주에. 네. 아하, 차라리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붙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수급이 이쪽으로 붙을 때면은 일단은 대선 관련된 이슈는 좀 당장은 꺼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꺼졌다가 좀 언제쯤 다시 붙을까요? 이번에 좀 붙었다가 꺼지면. 일단 서울시장 선거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그거를 또 기반으로 한 이제 재료성 수급들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정도? 네, 5월 정도나 6월 정도 이때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추가 상승 시에 팔가 의견은 맞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그래도 지금 추격해서 살까요? 아직은 뭐 조금 더 먹을 게 있어 보입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먹을 게 있어 보이는데 적어도 4, 5월 안에는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은 교체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KB금융을 제외하고 이트론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슈성이 원체 강합니다. 너무나 이슈성이 강한데 이 종목들의 결말은 좋지는 않아요. 그런 종목들의 결말은 물론 이제 밑에 뿌리에서부터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몇 명이나 됩니까? 다들 뭐가 터지고 나서 간다더라 하고 올라타는데 지금 애니능률만 놓고 보자고요. 애니능률 만약에 지난주 목요일날 잡아서 잘 잡았다. 오늘 상한가까지 맞고 그러면 한 40-50% 수익이잖아요 벌써. 근데 이것도 적시에 못 팔면은요 물릴 수도 있어요. 손해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런 종목들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은
밑에서 잡았을 때 많은 수익을 주죠. 그렇지만은 추격을 해서 샀을 때 많은 수익을 줄 가능성보다는 많은 손실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살가 의견, 이트론 뭐 애니 능률 살가 의견은 아주 단기적인 관점이고, 그거 역시도 트레이딩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선들을 잘 지켜서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의 살가 의견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안전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고요. 수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